2025년 10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속보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죠. 미국 해군의 70년 독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이 세계 무대에 올랐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한 모퉁이에서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그 뉴스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다시 바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기업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막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소피 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입니다. 그녀는 14살 때 이민을 왔어요. 한국의 바다는 그리웠지만 미국의 바다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지만 잠수함 설계실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 프로젝트는 늘 백인 중심이었고 소피에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어요. 회의실마다 같은 말이 떠돌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보조 수준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피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철판 하나 도면 한 줄이라도 완벽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 옆엔 언제나 같은 표시가 붙었어요. 아시아계 보조 엔지니어. 밤마다 도면을 고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나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까? 왜 내 기술은 인정받지 못할까? 그런 질문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피가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 미국 조선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는 내용이었죠. 소피의 손끝이 멈췄어요. 하나오션.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들었던 회사였죠. 뉴스 자막에는 미국 마이너스 한국 합동 잠수함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죠. 정치적인 쇼일 뿐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소피는 그 말들을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닫았죠. 내일이 오면 증명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라델피아 항구를 지나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죠. 소피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14년 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았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미국 가서 꼭 성공하라는 우리 가족의 꿈을 이뤄달라는 그 간절한 눈빛이요. 그때 소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바다 위에 배를 설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소피는 여전히 보조 엔지니어였어요. 여전히 이름 대신 아시아계로 불렸고 여전히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하나오션이라고 쳤죠.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사 혁신적인 모듈 공법, 글로벌 수주 1위라는 타이틀들이 보였어요. 소피는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오션이 독자 기술로 선박 건조 시간을 30% 단축했다는 내용이었죠. 소피는 숨을 멈췄어요. 30%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적어도 소피가 알던 미국 조선 기술로는요. 하지만 기사는 사실이었어요. 사진도 있었고 데이터도 있었죠. 소피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구나. 다음 날 소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어요. 소피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죠. 새로운 프로젝트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 한미 협력 잠수함 개발 참여 인원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소피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지원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양식이 나타났어요. 이름, 경력, 지원 이유. 소피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두 나라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쓸까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경력만 나열할까요? 소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피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한국 기술을 비웃었고 소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소피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소피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준비돼 있어. 반드시 증명할 거야. 2주 후 드디어 이메일이 왔습니다. 하나오션 파트너링 담당으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소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였습니다. 소피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첫 미팅 날 소피는 컨퍼런스룸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백인 남성이었죠. 소피가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소피는 자리에 앉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오션과의 협력을 담당하게 될 엔지니어라고요. 박수는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팔짱을 끼며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한국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표정이었죠. 소피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함체 구조와 모듈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증거를 요구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소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돼 있지 않았어요. 하나오션 본사와 아직 연결도 못했죠. 소피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무너질 건가? 그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다음 미팅까지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요. 소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팅룸을 나서며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기술이라더니 별것 없다는 그런 조롱이었죠. 소피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였어요. 소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스카이프를 열고 하나오션 본사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소피는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 담당자라고 급하게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형 모듈화 설계 매뉴얼, 함체 구조 데이터, 그리고 시공시간 단축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0분을 달라고 했어요. 소피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2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소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이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의 하늘도 똑같을까요? 소피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8분 후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피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 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모듈화 설계 매뉴얼. 용량만 1.2GB였어요.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압축을 풀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펼쳐진 자료를 보는 순간 소피는 숨을 멈췄습니다. 완벽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함체 구조도 모듈 설계도 시공 프로세스까지. 소피는 그 파일을 미국 조선소의 기존 설계도 위에 겹쳐봤어요. 놀라웠습니다. 도면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아니, 오히려 한국 설계가 더 효율적이었어요. 소피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소피는 노트북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여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소피는 누구보다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두툼한 출력물이 들려 있었어요. 밤새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미국 조선소의 설계 기준에 맞춰 재구성했고 비교 분석표를 만들었어요. 숫자로 증명하는 것, 그것만이 이 차가운 회의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소피는 프로젝터를 켜고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첫 장이 떴어요. 한미 합동 잠수함 프로젝트 한국형 모듈 공법 적용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무심한 듯 자리에 앉았죠. 소피를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들어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똑바로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하나오션의 모듈 공법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건조 시간 30% 단축, 용접 불량률 15% 감소, 인건비 절감 효과 25%라는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 엔지니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검증된 건가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 조선소에서 실제 건조한 선박 세척의 데이터라고 답했습니다. 모두 국제 기준을 통과했고 유럽과 중동에 인도된 프로젝트라고 덧붙였죠.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상선이잖아요. 군함은 다르죠. 특히 핵잠수함은요. 소피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군사용 선박의 구조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상선과 군함의 함체 구조는 기본 원리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다만 군함은 강도와 내구성이 더 요구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소피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특수강 기술, 용접 자동화 시스템, 품질 관리 프로세스까지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멈췄어요. 화면엔 두 개의 설계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미국 조선소의 기존 설계, 오른쪽은 한국형 모듈 공법을 적용한 설계였어요. 소피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모듈 공법을 적용하면 건조 기간을 8개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20% 절감되고요. 무엇보다 품질 편차가 줄어들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도면 우리 기존 설계와 호환이 되나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어젯밤 직접 검증했어요. 그 말에 몇몇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조롱에서 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본사에 보고해야겠군요. 소피 잘했어요. 소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죠.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엔지니어들이 소피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냐고 한국 본사와 직접 연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소피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는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피자를 나눠 먹으며 누군가 물었습니다. 소피,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소피는 14년 전까지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전부를 그곳에서 보냈다고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을 그렇게 잘 아는 거군요. 소피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내 뿔이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오션에서 기술팀이 필라델피아로 파견됐어요. 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소피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한국어가 들렸을 때 소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4년 만에 듣는 고국의 억양이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소피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소피 김씨죠? 반갑습니다. 소피는 한국어로 답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순간 소피는 자신이 얼마나 한국어가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14년을 살았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조선소에 한국팀이 도착한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어요. 언어의 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있었죠. 소피는 그 사이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기술 용어를 번역하고 농담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어줬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빠르고 직설적으로 말했고 미국 엔지니어들은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소피는 그 차이를 메워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주 후 첫 실제 작업이 시작됐어요. 잠수함 함체의 모듈 제작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설계도를 펼쳤고 미국 팀이 재료를 준비했어요. 소피는 양쪽을 오가며 조율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용접 순서를 설명하면 소피가 미국 기술자에게 전달했어요. 미국 기술자가 질문하면 소피가 다시 한국어로 물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두 언어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목이 쉬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함체 용접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미국 팀은 전체를 다시 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부분 보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미국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핵잠수함은 완벽해야 합니다. 조금의 위험도 감수할 수 없어요. 한국 팀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보수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오히려 전체 제작업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피는 두 팀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였죠. 소피는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면 어떨까요? 데이터로 비교해서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양쪽 팀이 소피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국 팀장도 동의했습니다. 3일간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어요. 컴퓨터로 응력 테스트를 하고 재료 분석을 했으며 안전 계수를 계산했습니다. 소피는 양쪽 팀과 함께 밤을 새웠어요.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결과를 비교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팀의 부분 보수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했어요. 미국 팀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팀의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보수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특수 용접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지 못한 기계였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능숙하게 장비를 다뤘어요. 레이저로 균열 부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나노 단위로 용접제를 주입했습니다. 4시간의 작업 끝에 균열이 완벽하게 메워졌어요. 품질 검사 결과 오히려 원래보다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팀과 한국 팀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오갔습니다. 소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국 팀과 한국 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팀이었죠. 누군가 소피에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소피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함체 모듈이 하나둘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기술과 미국의 대규모 제작 능력이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됐어요. 소피는 매일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 사이를 오가며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때로는 통역을, 때로는 기술 자문을, 때로는 그냥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국 팀장이 소피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소피는 긴장하며 문을 두드렸죠.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부산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 떠 있었어요. 내용은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고 소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소피 씨, 본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래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피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소피는 혼자 조선소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작업장은 조용했어요. 불을 켠 채로 놓인 함체 모듈이 보였습니다. 소피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만졌습니다. 이 금속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 미국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준 소피 자신의 노력까지요. 소피는 그 표면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14년 전 한국을 떠날 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언젠가 이렇게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팀과 미국 팀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됐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프로토타입 완성의 날이었어요. 미국 조선소 역사상 최초로 한국 설계 기반의 모듈 잠수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는 그날 아침 일찍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함체가 작업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길이 120m, 무게 8,000톤의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었죠. 소피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눈앞에 있었어요. 오전 10시 조선소 정문에 검은색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다음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소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러 온 겁니다. 소피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대통령 일행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앞장서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소피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손으로 함체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고개를 들어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봤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라는 건 믿을 수 없군요. 그 말이 마이크를 타고 작업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소피는 그 순간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4년 전 이민을 올 때 이런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 기술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을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대통령에게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모듈 공법이 어떻게 건조 시간을 단축시켰는지,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어떻게 품질을 향상시켰는지를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죠? 매니저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소피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니저가 소피를 가리켰죠. 저기 있습니다. 소피 김, 우리 팀의 한미협력 담당 엔지니어입니다. 모든 시선이 소피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소피는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죠. 대통령의 경호원이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오라는 신호였어요. 소피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마침내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소피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해냈군요. 소피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답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팀과 미국팀 모두의 노력입니다. 대통령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협력이군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통령님,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은요? 대통령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소피를 다시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미래입니다. 소피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대통령 일행이 떠난 후 소피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소피는 세면대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소피를, 한국계 미국인을 칭찬했습니다. 소피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 프로젝트 방문. 한국 기술, 미국 해군의 새로운 파트너. 소피는 사무실 모니터로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대통령이 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피 자신의 모습도 잠깐 비쳤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TV에 나온 걸 보고 놀랐어요. 믿을 수 없었죠.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미국 해군 고문이 소피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소피는 긴장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를 걷기 시작했죠.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바다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문이 입을 열었어요. 소피, 이 프로젝트가 당신 주도로 이뤄졌다고 들었어요.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고문이 미소를 지었어요. 겸손하군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음 주 기자들이 조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소피는 몇 개를 선택해서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질문에 답하는 건 어색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낀 자부심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세요? 소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국은 제 뿌리이고 미국은 제 집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 존재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수식 날이었어요. 잠수함이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지는 순간이었죠.
조선소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였습니다. 소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4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죠. 관람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해군 장성들, 언론인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엔지니어들이요. 소피는 한국팀과 미국팀 사이에 앉았어요. 양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진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잠수함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8,000톤의 금속 구조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다를 향해 이동했죠. 소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수함의 선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그 빛이 소피의 눈을 찔렀습니다. 소피는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시선은 떼지 못했어요. 잠수함이 바다 표면에 닿았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거대한 파도가 일었고 물보라가 튀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수함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부력이었어요. 균형이 잡혀 있었죠.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소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옆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소피를 껴안았습니다. 미국 동료도 어깨를 두드렸어요. 소피는 그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난 후 소피는 혼자 항구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리셉션으로 향했지만 소피는 좀 더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잠수함이 저 멀리 떠 있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죠. 소피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소피는 팔을 벌렸어요.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해냈어. 우리 해냈어. 진수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선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농담을 나누고, 함께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했죠. 소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다리 위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소피가 컴퓨터를 켜자세 메일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하나오션 본사였습니다. 소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피 김님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역사적인 협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소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부산에서 기다린다고요? 소피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클릭하자 화면이 가득 찼습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 위에 잠수함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완성한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소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진 속 잠수함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부산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광안대교가 저 멀리 보였고 언덕 위에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소피가 어릴 적 보던 그 바다였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고향의 바다였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소피가 만드는데 참여한 잠수함이 떠 있었습니다. 소피는 모니터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한미 합동 프로젝트 2호기, 부산 조선소에서 시험 항해 중. 소피는 그 글자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소피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소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소피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부산도 있겠죠. 바다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는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불려갔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소피가 들어서자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소피, 이걸 봐요. 소피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합동 잠수함 프로젝트 2단계 계획서. 소피는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바라봤어요.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두 번째 잠수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당신이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프로젝트 리더라고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리더십으로도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한국 본사에서도 당신을 지명했어요. 소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4년 전 이민을 올 때 꿈꾸던 것이 이거였을까요? 아니, 그때는 이런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소피는 팀 전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회의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팀도 미국 팀도 함께였죠. 소피는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2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소피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더 큰 잠수함, 더 복잡한 시스템, 더 높은 기대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팀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소피는 혼자 항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소피는 천천히 부두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 멀리 1호 잠수함이 보였어요. 도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죠. 소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하나오션 본사에서 보낸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부산의 바다, 부산의 잠수함. 소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소피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수함 옆에 작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요. 그들도 지금 소피와 똑같은 마음일까요? 자부심과 감격,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있을까요? 소피는 미소 지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나누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어주니까요. 소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수함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죠. 하지만 소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뉴저지에 살고 있었어요. 14년 전 함께 이민을 왔던 그 어머니였죠. 전화벨이 울렸고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소피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엄마,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야, 잘 지내니? 뉴스에서 봤어. 네가 TV에 나오더라. 소피는 웃었어요. 응,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할 이야기가 많아. 주말이 왔습니다. 소피는 뉴저지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소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어요.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피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이요. 소피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피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프로젝트 이야기, 한국팀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2단계 프로젝트 이야기까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미소를 지으며요. 소피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소피야, 네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어. 아니,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항상 특별한 아이였으니까.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특별하지 않아, 엄마.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어머니가 소피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이건 운이 아니야. 이건 네 노력이고 내 재능이야. 그리고 네가 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는 무언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를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소피는 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14년 전에 나를 여기 데려와줘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고마워, 소피야. 이렇게 멋진 딸을 키워서. 다음 날 아침, 소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소피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뉴저지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어요. 소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요. 2단계 프로젝트, 더 많은 협력, 더 큰 책임. 하지만 소피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단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소피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졌죠.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야 했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원들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팀도 미국 팀도 모두 소피를 믿고 따라줬습니다. 그 신뢰가 소피에게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는 다시 항구로 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소피의 안식처가 됐어요. 힘들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는 곳이었죠. 소피는 부두 끝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늘어뜨리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소피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1호 잠수함이 저 멀리 보였어요. 도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금속 외피가 저녁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잠수함을 감싸고 있었죠. 소피는 손을 들어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소피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배의 경적 소리가 들렸죠. 소피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구나. 이게 바로 조화구나. 두 나라가, 두 문화가, 두 언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이구나. 바다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여 하늘을 수놓았어요. 소피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깃대를 봤어요. 거기에는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며 함께 춤추고 있었죠. 소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소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 잠수함, 그리고 두 개의 국기를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소피는 알았어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라는 걸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의 여정, 소피의 노력, 소피의 꿈이요. 소피는 사진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일어섰어요. 몸을 털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일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피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소피는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어요. 소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이자 사람의 이야기야. 이건 한국과 미국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소피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별들도 두 나라에서 똑같이 보이겠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요. 같은 바다 위에서 꿈을 꾸고 있죠. 소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어요.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피는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필라델피아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그곳에서는 오늘도 누군가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드는 꿈, 평화와 협력의 꿈을요.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에는 소피 김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 두 나라를 잇는 다리, 바다 위의 희망이었죠. 소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꿈이 펼쳐질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이 순간만큼은 소피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